광주와 전남 그리고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요즘 뭐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이런 기술들이 전남의 농촌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 식탁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오늘은 AI와 스마트 농업의 전남형 미래를 주제로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예, 많이. 예. 네. 요즘 농촌은 그 어르신들이 감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앓고 있고 보건소도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예.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촌도 많고 수확을 또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프신 경우가 좀 있나 보네요. 보건소에 가보니까 정말 엄청 우리 줄이 그 긴가요? 농민들이 바쁜 시간이어가지고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얼른 주사만 먹고 다시 일하러 가시고 추수 현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또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또 연구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농촌에도 직접 종종 가시나 봐요. 뭐 현장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의료 관련해서도 좀 고민이 있어서 보건소에도 가보고 요즘 보건소에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도움 주는 혜택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뭐 이렇게 보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안 그래도 뭐 AI와 스마트 농업의 전남형 미래를 주제로 또 이야기를 펼쳐주실 텐데 이제는 농사도 인공지능이 설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정말 이건 우리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하고 또 빨리 실현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뭐 사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좀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루과이 라운드, FTA, 요즘은 이제 관세 협상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뭐 화학 어찌됐든 이제 그 골간 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해 왔고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 사실은 농업이 엄청난 희생을 우리 가장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규모화돼 있고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에서 사실은 그동안 모든 정부가 우리에게 우리 경제 활성화나 우리 경제의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이 그야말로 피폐화되었던 역사다. 우리 경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심플하면 정확히 제조업에 농업이 밀린 거죠. 사실 뭐 외교만 뭐 FTA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협상의 양보 카드로 밀렸던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농업이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뭐 식량 주권도 나오잖아요. 요즘.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요, 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20조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민분들은 체감을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제 사실 지금 올해 약 640조 전체 예산이요. 그런데 내년에는 벌써 이제 뭐 728조인가 되잖아요. 거기에 20조는 사실 이 각 사회 분야에서 규모로 보면 2.8%입니다. 농업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예산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조 하면 굉장히 큰 액수처럼 보이지만 뭐 전체 정부의 예산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를테면 뭐 이제 출생 정책에 40조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농업에 20조라는 것은 어떤 복지 한 분야만 또 못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의 문제에서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배려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식량 안보, 기후 위기라든지 국가의 격변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농업에 대한 자급자족 부분이 농산물이 부족했을 때 그것이 없게 된다는 농산물이 폭등한다든지 또는 기후 위기로 해서
어떤 절대치 한계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식량이 없게 되는 거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말로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책 위정자들이 식량 안보 또는 4차 산업, 6차 산업, 뭐 AI, 로봇, 드론 너무 거창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아직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AI라는 기술이 접목된다면 이제 새로운 그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AI가 확실히 도입이 되면은 혁신적으로 또 바뀐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뭐 예. 드론도 이제 와서 뭐 드론으로 농약을 뭐 살포를 그렇습니다. 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뭐 열 감지 센서를 뭐 이렇게 뭐 착용을 하면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고. 예.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도시가 모든 산업, 기술, 뭐 연구 이게 다 도시의 전유물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농업은 그나마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근근히 이제 연명해 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새롭게 AI가 접목되면 농업 팩토리 뭐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K-푸드 연계한 팩토리로 연계된 K-팩토리 농업 산업을 일으키겠다 하는 것인데 농업이 어떻게 보면 산업과 어떤 그 공장의 개념으로 네. 또는 6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AI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래서 연구개발 R&D라든지 또는 뭐 세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광주 인근에만 봐도 지금 어디 산업단지가 이곳 뭐 연계된 첨단에도 뭐 네, 굉장히 뭐 많죠. 하나 네. 막 뭐 진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땅이나 투자 이런 것이. 그러면 이제는 농촌에 농업생산산업기술단지를 그러한 도시의 산업단지처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대규모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업이 너무 피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농업생산산업기술단지를 도시와 같은 산업단지로 입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R&D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를테면 카이스트에서도 뭐 핵융합, 뭐 미래 비전에서도 너무 해야겠지만 네. 농업 연계한 그러한 R&D, AI 연계한 산업 기술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농업생산기술산업단지에 접목이 되고 농민들이 어떤 그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노동은 줄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어떤 농작물을 생산해내고 그걸 우리도 좋은 어떤 그 이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그런 것들로 발전해 나가는 조건으로 생산해내고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또 남는 것은 비싼 가격에 요즘은 또 코리아 푸드를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이 잘 이제 정착이 되면은 정말 대규모로 잘 발전할 수 있겠다. 특히 전남은 농지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문제는 예산 아니겠어요. 결국은 예산입니다. 결국은 또 문제가 예산으로 귀결이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줄 만한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이제 현실이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농업 지원을 하는데 그 기농이나 청년 농업 창업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땅하고 연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농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또 이제 뭐 기술력이 결합하면은 뭐 이제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역시나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또 큰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기술이라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각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산업단지 형태로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해온 그 이 경험이라든지 기술 축적이 있거든요. 농민들하고 같이 해온 어떤 그 육묘나 작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또 유통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도 농업기술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장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기술과 땅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과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승산이 있고 농업도 나름대로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남이 잠재력이 굉장히 큰 게 일단 땅도 부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악 지역이 아닌 평화 지역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쪽이 원래.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순천에 긴급 사고 제보 올라와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순천 삼산로 용단교 사거리에서 순천대학교 방향인데요.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장자리 차로입니다. 이 구간에 승용차가 사고 나서 수습 중이라고 하네요. 최병철 통신원 제보 로 전해드렸습니다. 농협 현장에서도 이제 AI로 이제 접목해서 농사도 짓고 이제 하고 계신데 전남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지금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뭐 드론이라든지 AI 기술과 접목된 형태로 이를테면 뭐 한평은 AI 기반 채소, 가채류 스마트팜이라든지 무아는 드론 이성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농업, 그리고 영광은 축산 자동화 시스템, 보성은 스마트 차 생산 단지 등 각 지자체가 여러 분야로 AI와 접목된 이제 이전의 단어로 보면 스마트팜이고 이제는 AI와 결합한 새로운 어떤 이 단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AI와 결합한 현재의 단어는 이제 스마트팜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규모화되지 못하고 시범 사업 형태로 또는 보조금 지원 사업 형태로 일부에게 이런 형식대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규모화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문제가 또 과제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뭐 드론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위성 데이터까지 농업에 활용을 하나요? 너무 이제 그런 데이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전에는 농부 손끝 그 감으로 맞아요. 호미와 이제 낫으로 또 하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오감과 농부의 그 오랜 시간에서 오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어떤 그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농업을 했다면 지금은 과학화된 여러 가지 뭐 위성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기후라든지 예측한다든지 또는 뭐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육에서부터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했을 때 거의 이제 이를테면은 뭐 생산량은 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생산량은 늘고 이를테면 투여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는 줄고 효율화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들이 지금 실증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농기계도 더 발전한 측면이 되면 자동화된 어떤 그 로봇 시스템이 접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상상만 해도 우리 농민들은 정말 힘든 일을 최소화하고 버튼 하나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게 된다면 그동안 소외되고 사실 농민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GNP가 1인당 뭐 34,000불 약 4,000만 원, 4,500만 되는데 농촌에 그 어르신들 막 200평, 300평 그 이 농업 직불금 이런 거 문제 때문에 겨우겨우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00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소득이 그거밖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가가 이제는 빚진 것을 돌려줄 때가 됐다. 농민들에게.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팜이 접목이 돼서 이제 대규모로 좀 농업이 좀 살아나기도 하고 전남 농민들의 소득에도 좀 안정화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